우리가 앞에까지는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건 일단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었고 이제부터 나올 거는 손실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고려할 것은 평균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점에 선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평균 비용은 뭡니까?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평균 비용은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고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총 비용은 뭔데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을 얘기해요. 투입된 총 비용, 여기에 투입된 비용의 두 가지 종류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인데요. 일단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요. 고정 비용은 임대료 같은 거 뭐예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되는 임대료를 고정 비용이라고 하고요. 가변 비용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겠죠. 각종 재료비, 상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뭔데 총 비용인데 얘는 생산이랑 관련이 없이 계속 나가는 거, 얘는 생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한계 비용은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 한계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했었으니까는 생산이랑 관련이 있겠죠. 고정 비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 놓았지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애초에 총 비용이 뭐랑 관련이 있고 이 둘과 관련이 있고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눈 거니까는 당연히 평균 비용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정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평균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 건데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여기 있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자, 그러면은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문제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라는 말은 평균 비용이 가장 적게 들 때를 의미합니다. 평균 비용이 가장 적게 들 때를 의미해요. 근데 평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 펜슬이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의 가격을 한 개 수입을 어떻게 정해 놓은 거예요? 8만 원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은 가격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밖에 지금 기업은 못한다라고 앞에 지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평균 비용의 최저점, 가장 비용이 코스트가 싸게 치이는 거, 그게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가격이 8만 원이래요. 이거 팔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원가도 안 나와요. 원가에서 2만 원 손해예요. 그리고 이거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죠.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으니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한다. 투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손실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맞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평균 비용의 최저점.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 펜슬을 만드는 최저 코스트가 최저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8만 원에 팔자라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2만 원 손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즉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한다. 손실을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그쵸? 이거죠. 얘들아, 이윤이 남으려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10만 원에 만들었어요. 만 원이라도 이득을 보려면 얘를 얼마에 팔아야 돼요? 11,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 말입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방금 이 말이에요.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비용 뭐 10만 원인데 이게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돼요. 시장 가격은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자, 시장에서 애플 펜슬 20만 원에 팔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나는 10만 원에 만들었잖아요. 얼마의 이득이 남아요? 10만 원의 이득이 남죠. 그냥 그 말입니다. 이득이 남는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 이 경우에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이렇게 뭐랑 비교가 돼가지고 시장 가격과 비교가 돼가지고 기업이 얻을 한계 수입과 비교가 돼가지고 상품을 계속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에도 나오는데 평균 비용은 제품을 계속 생산할 건지 안 할 건지, 한계 비용은 얼마나 생산을 해야지 이득이 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들끼리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요거까지 내친김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렇게 연구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의 정도니까는 읽어보시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